와우! 달슨의 라이브! 와, 이거 오리에 뭐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완전 달라졌지? 오리에 엄청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토트넘 경기 보면서. 사실 이 오리에 하면은 약간 좀 국민욕받이 이런 존재였죠. 아니 크로스를 저렇게 하면 어떡해. 막 아니 패스미스 맨날 하고 실수하고 저 PK 내주고 이거 바꿀 수 없어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오리에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오리에를 이토록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리에가 달라졌어요. 너무 안 되니까 사실 센터백들을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뭐 센터백인 다비도 산체스나 탕강가 이런 선수들을 오른쪽을 오리에 자리를 대체해야 된다. 사실 이건 그 오리에 입장에서는 좀 굴욕적이죠. 자기 자리를 센터백들을 돌려가지고 좀 메우라고 하니까, 아니면 어린 선수에게 메우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지난 여름에는 도어티까지 좀 데려왔기 때문에 나가라는 건가? 뭐 이적 가능성 이런 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입지가 도어티 때문에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막상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뚜껑을 딱 여니까 오른쪽 풀백은 도어티보다 오리에가 완전 주전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좀 실제로 보면 데이터도 오리에가 지금 이제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5경기에서 하나의 골과 하나의 도움을 하고 있는데 후스코어드의 누적 평균 평점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떻게 되냐면 토트넘에서 3위입니다. 3위 오리에가. 예. 1위가 해리케인이 8.07이고요 2위가 손흥민 7.68입니다 그리고 오리에가 7.67. 예. 1위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에서 누적 평균 평점이 오리에가 3위입니다. 도어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6경기에서 골은 없고 하나의 도움인데 7.06을 받고 있으니까 오리에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이 도어티와 오리에가 이렇게 서로의 상황이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게, 프리미어리그 최근에 토트넘의 오른쪽 풀백의 주전은 오리에죠. 최근 프리미어리그 3경기를 연속해서 선발로 나온 게 오리에입니다. 그것도 상대가 누구였나요? 맨시티, 첼시, 아스날. 정말 죽음의 3연전에서 무리뉴 감독이 오른쪽 풀백 주전으로 선택한 건 도어티가 아니라 오리에였습니다. 그만큼 무리뉴 감독이 신뢰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 또 오리에는 그만큼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탁 보여지고 있는 건데, 반면에 이제 이 기간 동안 죽음의 3연전 치른 기간 동안 도어티는 같은 기간 동안 유로파 리그에만 뛰었습니다. 그것도 좀 실수가 좀 있었죠. 근데 오리에가 이렇게 죽음의 3연전 뭐 맨시티, 첼시, 아스날 이런 팀들하고 선발 기회를 잡았는데 너무나 잘해줘요.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이야기했던 이런 팀들과 상대로 해서 연속해서 무실점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하면서 토트넘의 1위를 끌어올려놨죠. 토트넘이 지금 1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손흥민, 케인 중심으로 한 엄청난 공격력도 당연히 있지만, 결국 이제 순위가 어느 정도 좀 유지되려면 수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들 중에 최소 실점 팀입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1경기에서 실점이 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유일하게 한 자리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인데, 클린시트를 올 시즌 몇 번을 했냐면 토트넘이 5번을 했습니다. 이거는 첼시와 함께 공동 1위인데, 그것도 최근에 막 클린시트가 몰아쳤거든요. 그것도 맨시티, 첼시, 아스날, 여기에서 오리의 활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진짜 대박이다,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렇게 이제 수비가 좋아진 것은 뭐 레길론처럼 잘 데려온 왼쪽 백도 있고, 수비 라인을 앞쪽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서 너무나 커버 잘하는 호장군, 호이비에르,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죠. 다 하고 다니니까 이런 선수들의 어떤 역할도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선수가 돼버린,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에 맞아? 라고 하는 오리에의 각성도 정말 큰 목을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왜 이렇게 오리에가 달라진 걸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지에서도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풋볼 런던 같은 경우는 자극받았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어떤 지적도 있었지만 도어티가 딱 오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더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자극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뭐 심리적인 멘탈 이제 부분이니까 이거 말고 전술적으로도 좀 분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인데 전술적인 역할이 올해가 달라졌어요. 누가 다르게 했느냐? 무리뉴 감독이 달리 한 겁니다. 네. 이번 시즌 오리에는 수비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에는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단단한 걸 해서 그냥 앞으로 빵빵 나가서 그냥 막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크로스 꽝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은 그렇게 공격이 많이 나가질 않아요. 수비에만 상당히 집중하는 오리에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오리에가 저 수비만 할게요 이게 아니죠. 무리뉴 감독이 그렇게 오리에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사실 오리에는 지난 시즌도 그랬고 앞섰던 시즌도 사실 악착한 수비를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이렇게 몸의 중심도 낮고 막 수비만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공격 가담했을 때 나타났던 거거든요. 공격 가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두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하나는 공격 가담한 다음에 풀백이니까 크로스를 올려야 되는데 크로스가 너무 안 좋아. 예. 그냥 끊겨지거나 막 뭐야 막 이런 게 돼버리는 크로스의 정확도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돌아오지 않는 풀백 이게 또 문제였죠. 막 갔는데 돌아오질 못하니까 자기 뒷공간을 다 내줘가지고 이쪽에서 실점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뒤늦게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뒤늦게 쫓아오다가 뒤에서 무리하게 플레이하다가 파울을 준다든지 피케를 준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게 좀 문제였습니다. 이걸 딱 이제 무리뉴 감독이 본 거죠. 오리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사람을 쓸 때, 선수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인재를 활용을 할 때 원칙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고쳐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선수가 못하는 걸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그 선수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단점을 막 보지 말고 그 선수가 뭘 잘하는지 본 다음에 그 잘하는 걸 그 강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인재 등용이죠. 무리뉴 감독은 올해 그걸 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공격 가담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 자, 그러면 내려 쓰자. 그래서 이번 시즌 상당히 내려 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즌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반대쪽에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벤 데이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벤 데이비스도 이제 공격 가담이 잘 안 되니까 벤 데이비스를 오히려 수비 쪽으로 내리고 누군가는 또 공격을 측면 쪽에서 벌려줘야 되니까 오리에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은 레길론이 왔어요. 그럼 레길론이 오니까 레길론을 올리고 오리에 너는 이제 내려오자. 이렇게 하는 올 시즌 상황 변화도 있습니다. 자, 진짜 오리에가 그렇게 내려서 플레이를 하나요? 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히트맵 하나 띄워드릴 텐데 지난 시즌 오리에의 프리미어리그 평균 히트맵입니다. 어떻죠? 공격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걸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은 이번 시즌 오리에의 프리미어리그 평균 히트맵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내려와 있죠. 자, 두 개를 동시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확연하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이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레길론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위아래의 어떤 높이가 달라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레길론의 올 시즌 토트넘으로 와서 평균 프리미어리그 히트맵 보여드리죠. 예. 그 다음에 오리에의 올 시즌 평균 히트맵을 보여드리면 저 어때요? 상대적으로 레길론 올라가 있고 오리에는 내려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 그러니까 오리에는 사실 수비에 집중하게 되면 지난 시즌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공격 가담했다가 크로스의 미스 그래서 잘려서 역습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올라갔을 때 뒷공간을 내줘가지고 상대에게 또 이쪽에서 실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악착 같은 어떤 대인 방어 수비에서의 어떤 집중들을 많이 하니까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전체적으로 수비의 어떤 그 라인 자체도 공고화되면서 토트넘의 수비가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스탯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재밌어요. 지난 시즌 우리가 수비를 많이 할 때 나오는 수치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태클 성공인데 지난 시즌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리의 평균적인 경기당 태클 성공이 2.8회였는데 올 시즌에는 수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태클 성공 평균이 늘어났어요. 확 3.6회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당 평균이 늘어났고 반면에 공격 스탯은 줄어들었어요. 왜요? 공격을 많이 안 하고 수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오리에의 올 시즌 예를 들어서 키패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공격 어쨌든 많이 하니까 기회들이 많아서 경기당 하나 정도의 키패스 성공시켰는데 올 시즌 0.4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 제가 크로스 같은 거 많이 안 한다고 그랬죠. 공격 가담 많이 안 하니까. 지난 시즌이 경기당 평균 크로스가 0.6였는데 이번 시즌 0.4입니다. 확실히 공격 스탯은 줄고
수비수 스탯 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오리에도 잘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또 이 친구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또 이 팀의 어떤 전체적인 우리가 조합을 보면서 이 선수에게 어떤 롤을 줘야 되는지를 보고 했던 문유 감독의 어떤 판단도 있습니다. 이러한 올 시즌 달라진 오리에의 포지셔닝과 역할이 제대로 드러났던 경기가 사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북런던 더비 아스날 경기예요. 제가 장면 하나 분석해 드릴게요. 전반 막판에 토트넘이 골 들어갔던 거 있죠. 해리 케인의 손흥민이 어시스트해서 그 장면에서 사실 그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역습, 그 카운터였거든요. 그 역습의 시작점이 누구였느냐? 그게 오리에입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토트넘의 골문 앞에서 오리에가 여기서 오바메양이나 이런 선수들 수비하다가 볼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에가 예전처럼 그렇게 올라가 있다가 뒤늦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박스 근처라든지 이쪽에서 수비를 많이 하죠. 끊어낸 볼을 일단 아스날이 공격을 할 때니까 굉장히 올라와 있고 거기서 수비를 치중을 하다가 빡 끌어내니까 그걸 바로 단번에 연결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나요? 수비를 만약 오리에가 올라가지 않고 수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딱 자기 상대 아스날 공격수들 쭉 자기 쪽으로 끌고 있다가 한 번에 빵 찔러주니까 역습 카운터 칠 때는 숫자가 어떻게 되죠? 토트넘이 4, 아스날이 2, 4대 2의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이 딱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손흥민, 케인의 골로 연결됩니다. 이게 오늘 지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레길런의 오버래핑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의 득점으로 연결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이 오른쪽 풀백인 오리에가 수비에 치중을 하면서 어떠한 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어떠한 숫자 싸움이라든지 또 이게 카운터 전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해리 케인의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아 진짜 오리에 많이 달라졌어요. 경기 이번 시즌은 토트넘 경기 보면서 너무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개인의 각성도 있지만 이렇게 확실히 현대축구에서 점점 감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감독이 누구냐 또 그 감독이 어떠한 전술을 쓰고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축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무리뉴 감독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참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야 앞으로는 더 뭘 보여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리에와 또 무리뉴 감독이 다음엔 어떤 버전의 변화를 또 가져갈지 물론 모든 변화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 실수할 때가 또 나올 거고 실패할 때가 나올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저희는 흥미롭게 또 한번 지켜보면서 그런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